유체 유동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유체의 유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유동이요. 자, 일단 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흐르는 물체라고 했어요. 그죠? 액체나 기체 같은 흐르는 물체에 자, 유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흘러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체의 유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유선과 유적선 그리고 유맥선이라는 게 나와요. 또 별도로 유관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자, 용어의 정의만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유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적선, 그리고 유맥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유선, 유적선, 유맥선, 또 뭐가 있냐면 유관. 자, 유관도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그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선, 유적선, 유맥선, 유관. 그래서 유선이라고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유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선이라고 하는 건 자, 유체가 흐르고 있어요. 유체가 흐르면은 우리 눈에 그 입자들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유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체의 입자들이 흐르는 것을 가상의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선은 자, 어떤 이미 유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흘러서 움직이는 그런 영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동장 내에서 유체의 각 점의 접선 방향과 그리고 속도 벡터가 일치하도록 그린 곡선을 바로 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체의 흐름을 자, 가상의 선으로 그려놓은 것, 그려놓은 거다. 예. 자, 그려놓은 것을 유선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떠한 식이 나와 있냐면 이러한 식이 나와 있어요. V 벡터 이거 외적 곱하기 아니에요. V 벡터 외적, 속도 벡터 외적, ds. 자, 이거는 접선 벡터예요. 접선 벡터. 자, 외적을 하면 0이 나온다. 자, 이 방정식이 뭐냐? 이 방정식이 바로 유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속도 벡터와 접선 벡터의 외적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유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접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에서 이미 한 점과 봐봐 보세요. 이 선이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바로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이라고 하는데 이 접선 벡터와 속도 벡터가 뭐 한다고요? 일치한다고요. 이렇게 속도 벡터도 이쪽 방향으로 속도 벡터가 이렇게 일치해 버린다고요. 이렇게 일치. 그게 바로 유선이라는 거예요, 유선. 그래서 이 외적이 왜 0이 돼버리냐면, 자,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고예요. 자, A 벡터가 있고, 이제 B 벡터가 있어요. A 벡터와 B 벡터의, 자, 외적은 얼마냐면,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제 곱하는 건데,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속도 벡터와 이제 접선 벡터를 보시면 일치하죠,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얘기예요? 0도예요, 0도. 이루는 각이 없잖아요. 그죠? 0도예요. 그러면 사인 0도가 얼마예요? 사인 0도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벡터의 외적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보이잖아요. 이 방정식은 바로 유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유선. 자, 그 다음에 유선의 성질이 있는데, 자, 유선의 성질은 뭐가 있냐? 이러한 유선들 보세요. 자, 이 유선. 자, 이러한 유선들은 자, 보세요. 이러한 유선. 이게 유선이에요.
이러한 유선들은 절대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한다는 게 뭐야? 만난다.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유선은 절대로 교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유선 있죠. 하나의 유선은 두 개의 갈래로 나눠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유선이 만나서 하나의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선이에요, 유선. 그러니까 유선들은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다. 교차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적선. 자, 유적선의 마찬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유적선. 자, 유적선이 뭐냐면 자, 흐를 유자. 이거는 발자취 적자예요. 발자취. 우리가 지나가면은 거기 뭐가 생겨요? 발자국 생기잖아요. 그 적자가 발자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체가 흘러간 궤적, 흘러간 자리, 그게 바로 유적선이라는 겁니다. 유적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유체가 자, 흘러서 남아있는 자국을 자 모아놓은 선을 갖다가 바로 유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체가 흘러서 남아있는 자취, 그 궤적, 그것을 갖다가 유적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적선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차할 수가 없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정상유동, 자 정상유체인 경우에는 바로 유선과 유적선이 뭐한다? 서로 일치합니다. 정상유동인 경우에는 유선과 유적선,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씀드릴 건데 유맥선과 서로 일치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유맥선이에요. 유맥선. 자, 유맥선은 스트릭 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유맥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간 유체 입자들을 서로 연결한 선을 갖다가 유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나간 유체 입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유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맥선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왜 그 물속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막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유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맥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맥선은 담배 연기 있죠. 담배 연기. 이렇게 담배를 피면은 연기가 이렇게 막 날아가가지고 어떤 뭐 성체를 만들잖아요. 그 담배 연기도 일종의 유맥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배 연기 그 모양이 유맥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관이에요. 유관. 자, 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유선 있죠, 유선. 자, 이러한 유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튜브 형태의 관이죠, 관. 그래서 유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튜브를 갖다가 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관. 그래서 이 유관 같은 경우에는 유관 내부의 유체가 결코 유관 외부로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떠한 관이 있어요, 관. 어떤 관이냐면 바로 이렇게 유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튜브, 그 관을 갖다가 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튜브 모양의 관이다. 이게 바로 유관이다. 그래서 정의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정의만. 계산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상류와 비정상류가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정상류, 자 그리고 비정상류.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이겠죠?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먼저 정상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유체의 흐름이에요. 자, 유체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자 변하지 않는 흐름을 바로 정상류라고 합니다. 정상류. 다시 유체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상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체의 흐름이 바로 뭐하다? 일정해요. 유체의 흐름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식으로 표현해주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는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없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아니면 라운드 t분의 예를 들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는 0이다. 이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0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도 0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도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이거 온도의 온도, 절대 온도,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정상류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정상류예요. 자, 그 다음에 정상류의 반대가 뭐라고요? 비정상류죠. 비정상류. 자, 비정상류는 반대로 쓰시면 돼요. 유체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다는 건 뭐예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자, 변하는, 그죠? 변하겠죠? 자, 변하는, 흐름. 자, 변하는 흐름을 갖다가, 비정상류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체의 흐름이 뭐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유체의 흐름이. 그리고 또,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이걸 반대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가 0이 아니다. 그죠? 시간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가 있다고요. 0이 아니라는 거는. 그 다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가 마찬가지 있다는 거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절대 온도도 변한다. 이게 바로 비정상류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상류와 비정상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레이놀즈수가 나와요. 자, 레이놀즈수.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레이놀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하나의 그 무차원수예요, 무차원수. 그러니까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수치인데, 이 레이놀즈수는 어떤 유체의 흐름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유체의 흐름이, 자, 측류인지, 자, 난류인지를, 자, 구분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 바로 레이놀즈수라는 거예요.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그러니까 측류라고 하는 건 뭐냐? 측류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입자들이 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을 측류라고 하고요. 반대로 난류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체의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을 난류라고 하는데, 이 레이놀즈수에 따라서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즈수가 크면 클수록 난류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측류. 자, 측류는 뭐예요? 측류는 유체의 입자가 질서정연하게 이제 층과 층을 이루면서 흐르는 경우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게 흐르는 거예요. 측류. 그래서 이 측류인 경우에는 레이놀즈수가 얼마냐? R2예요. R2. 이게 레이놀즈수예요. 레이놀즈수가 2100 이하면 측류라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측류와 난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전이 영역. 자, 전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측류와 난류의 중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이 영역 또는 뭐 임계 영역, 천이 영역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이 영역 같은 경우는 측류와 난류 사이의 흐름인데, 이때는 레이놀즈수가 2100 초과 그리고 4000 미만. 자, 이런 경우에는 전이 영역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난류.
자, 난류는 유체의 흐름이 아주 불규칙하게 흐르는 것이 자, 난류예요, 난류.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수가 4,000 이상, 4,000 이상인 경우에는 난류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레이놀즈 수는 뭐라고요? 무차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놀즈 수 같은 경우는 바로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돼요. 자, 점성력분의 뭐가 된다고요? 관성력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자, 점성력이 크면 레이놀즈 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점성력에 의한 힘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측류가 되는 측류가. 그러니까 점성력이 높으면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디에 가깝게 된다? 측류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자, 관성력이 커지면 레이놀즈 수가 커지겠죠. 그럼 레이놀즈 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다? 난류죠, 난류. 그래서 관성에 의한 힘은 난류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레이놀즈 수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또 아셔야 돼요. 공식. 이거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정말 자주 나오는 공식이에요. 레이놀즈 수 구하는 거. 그래서 레이놀즈 수 R는 자, 얼마냐면 뮤분의 자, 뮤가 뭐예요? 뮤가 바로 점성계수죠. 점성계수분의 자, 로우 VD입니다. 자, 다시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분의 밀도 곱하기 자, 속도예요. 속도 곱하기 직경입니다. 직경. 아시겠죠? 이 직경이라고 하는 건 뭐 배관의 그 직경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뮤분의 로우 VT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 그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 있었죠. 그죠? 그 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다 놓을까요? 자, 동점도 뉴예요, 뉴.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뭐였어요? 뮤. 그죠? 자,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점성계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뮤분의 로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분모에다가 동점성계수인 뉴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뉴. 이렇게. 뉴분의 VD가 돼요.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 나온 조건이 점성계수가 나올 때가 있고 동점성계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계산 문제 할 때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레이놀즈 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로는 무차원수가 나옵니다. 무차원수. 자, 이 무차원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무차원수라는 게. 자, 좀 전에 레이놀즈 수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단위가 없는 거라고, 단위가. 단위가 없으니까 차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가 없다라는 거는 분모 분자의 차원이 똑같으니까 약분해가지고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레이놀즈 수 같은 경우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점성력? 힘이죠. 관성력 뭐예요? 힘이죠. 힘과 힘이니까 상쇄돼 버리면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이런 무차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차원수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뭐 교재에 지금 적어놓은 거는 한 8가지 정도 적어놨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겠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레이놀즈 수 자주 나와요. 레이놀즈 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프로드 수. 자, 프로드 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웨버 수. 자, 나머지도 암기하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차원수. 자, 뭐가 있냐면 레이놀즈 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이렇게 나온다고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레이놀즈 수고요. 그 다음에
프로도수 같은 경우는 뭐냐? 프로도수는 바로 중력분의 관성력이에요. 중력. 예, 중력분의 관성력.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힘이고 이것도 힘이니까 차원이 없다고요. 그죠? 같은 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외보수. 외보수 같은 경우는 표면 장력. 예, 배웠죠, 우리? 표면 장력. 표면 장력분의 바로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자, 공통점이죠. 공통점. 뭐가 있어요? 공통점. 분자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관성력, 관성력, 관성력. 똑같이 있어요. 그죠? 레이놀드수는 점성에 관련된 거. 프로도수는 중력에 관련된 거. 웨버수는 표면 장력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관성력 분자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무차원수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체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의 첫 번째에서 자, 연속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먼저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물이 흐르는 그 배관이 수평 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배관의 단면이 이제 다른 배관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배관이 일정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배관의 굵기가 다른 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관의 단면이 변하더라도 이 단면을 통해서 흐르는 물의 양,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속 방정식인데 이 연속 방정식은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법칙을 따른다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이 배관의 자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단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좁아졌어요. 자, 이 배관 좁아진 배관의 단면적을 자 A2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큰 배관에 단면적이 큰 배관에 흐르는 물의 유속을 V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좁아진 배관에 흐르는 자 물의 유속을 자 V2라고 이렇게 할게요. V2. 자, 그럼 여기서 자 V1과 V2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어디가 유속, 그러니까 물에 흐르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배관이 더 그죠? 좁은 부분에 유속이 더 빠르겠죠? 그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V1보다 V2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관의 굵기가 자 배관의 단면이 변하더라도 뭐가 똑같다? 유량은 일정하다라는 게 자 연속 방정식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압력을 한번 비교할 건데 압력을 비교할 거예요. 압력을 자 여기서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체 압력인데 전압은 정압에다가 자 동압을 합친 거예요. 이게 전압인데 이 정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유체에 의한 압력이고요. 이 동압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유체에 의한 압력이죠. 정지되어 있다, 움직인다. 그래서 정압과 동압을 합해서 자 전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배관의 단면이 이제 굵기가 자, 상대적으로 넓은 쪽에서는 정압과 동압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상대적으로 정압이 더 크다고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여기가 정압이 돼요. 정압이 되고 나머지 이만큼이 이제 동압이 된다는 거예요. 동압. 그런데 배관의 그 단면이 이렇게 가다가 좁아지면 정압보다는 이제 어떻게 돼요? 동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이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동압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정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단면의 변화가 있더라도 정압과 동압의 합. 자 뭐가 똑같아요? 값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 전압은 똑같다고요. 전압. 단지
배관의 그 굵기가 굵은 경우에는 정압이 더 큰 거고 이게 가다가 단면이 좁아지면은 바로 동압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합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의 개념인데 자, 먼저 1차원 유동의 연속 방정식을 볼게요. 1차원. 자, 1차원이에요. 1차원 유동의 연속 방정식.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공식이 이제 나올 건데, 첫 번째, 자, 최적 유량이 나와요. 최적 유량. 최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적은 부피죠? 부피예요. 그래서 최적 유량은 뭐냐? 최적 유량 Q는 바로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뭐다? 바로 유속입니다. 유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1 곱하기 V1. 그러니까 A1 곱하기 V1은 바로 여기죠. 여기를 흐르는 물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 곱하기 V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이 되는데, 둘은 뭐 하다고요? 항상 일정하다고요. 배관이 뭐 넓든 좁든 간에 여기 흐르는 물의 양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적 유량입니다. 최적 유량. 자, 그 다음에 자, 질량 유량이 있어요. 질량 유량. 자,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이제 뭐를 배웠었냐면은 밀도 있죠, 밀도.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그래서 질량 유량은 이제 기호가 m바예요, m바. 이게 m이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m바는 로우 AV입니다. 로우 AV. 그러니까 여기서는 A1, V1 또는 로우 A2, V2가 되겠죠. 이렇게. 왜? 똑같은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의 밀도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이거는 뭐다? 같다. 그래서 로우 AV가 바로 질량 유량이 되는 거예요. 로우 AV. 자, 그 다음에 자, 중량 유량이 있어요. 중량. 자, 그럼 중량 유량은 뭐냐? 중량 유량은 자, 기호로 자, 대문자 G라고 써요. G. 중량 유량은 감마 AV입니다. 감마 AV. 중량, 비중량이죠, 비중량. 그래서 중량 유량은 감마 AV다. 그래서 A1, V1.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중량 유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감마 A2, V2랑 같다. 중량량 똑같다. 그래서 1차원 유동에서의 연속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오던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1차원 연속 방정식의 미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로우 AV. 자, 질량 유량을 보시면 자, 이 값이 뭐 하다고요? 이 값이 일정하대요. 안 변한대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상수래요, 상수. 그러면 이 로우 AV 질량 유량을 갖다가 미분하면 자, 지금 뭐냐면 로우 AV를 자, 이건 미분이에요, 미분했다는 거예요. 자, 상수를 미분하면 얼마냐? 상수를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0 상수는. 그래서 자, 로우 AV는 0이다. 이거 뭘 뜻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바로 연속 방정식을 뜻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식이에요, 방정식. 연속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로우 AV를 미분한 게 0이다. 아, 이거는 연속 방정식이구나.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식. 바로 로우 D 로우. 로우분의 자, D 로우 플러스 그 다음에 반면적이에요. A분의 DA 플러스 V분의 자, DV는 0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1차원 유동의 연속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는 2차원 정상류. 2차원 정상류 비압축성. 자,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이에요. 비압축성 유체의 자, 연속 방정식이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뭐 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2차원 정상류 비압축성 유체의 자, 연속 방정식에서는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는 0이다. 저게 바로 이제 2차원 정상류의
자, 비합축성 유체 연속 방정식인데 이 라운드라고 하는 건 뭐냐? 라운드는 바로 편미분. 편미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x 방향의 속도 성분. 자, x 방향의 자, 속도 성분을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방향. 자, y방향의 속도 성분을 자, v는 마이너스 2xy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 속도 성분이 자,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냐. 자,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 준다고요?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얼마 된다? 0이 돼야 돼, 0. 그러니까 여기서 그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고요. 여기는 y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자,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걸 먼저 구해볼게요. 자, x방향의 속도 성분 u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라운드 x, 자, 라운드 u를 구하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요? x에 대한 식만 미분하래요. 그럼 x는 변수고 y는 뭐라고요? y는 상수예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u를 갖다가 자, x라는 문자로 편미분을 시키면 뭐가 되냐? 자, 이거 미분해 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2x. 그리고 이 y제곱은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있다 없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x는 2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이거는 자, y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그럼 이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면 이 x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에요. x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죠?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면 y에 대한 문자로 미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4x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미분해 보세요. 이거 뭐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 4 나오죠? 이 상수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요 2x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기 때문에 y에 대해서 편미분 시키면 마이너스 2x가 상수로 나온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에다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를 자, 이거 더해보세요. 이거 더하면 0 나와요? 안 나와요? 0 나오죠?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편미분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편미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3차원 유동의 연속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번째 보시면 유량 및 유량 계수라는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유량 및 유량 계수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유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량. 자, 유량은 단면적 있죠. 배관의 단면적에다가 자, 유속을 곱한 게 자, 유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관에서 이제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도가 물의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한단 말이죠. 그 변하는 것을 감해서 뭘 곱해주냐면은 바로 유량 계수라는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량 Q는 이제 뭘 곱해주냐? 바로 유량 계수를 곱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유량 계수. 네? 유량 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배관에 흐르는 물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한 그런 계수를 이제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량 계수는 보세요. 이 유량 계수는 바로 수축 계수 있죠. 수축. 물의 수축 계수와 그리고 속도 계수를 곱한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유량 계수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변형해보면 바로 유량 계수는 뭐라고요? 유량 계수는 수축 계수 곱하기 뭐랑 똑같아요? 바로 속도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거는 잘 보세요. a 곱하기 c 제로
곱하기 V 곱하기 CV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수축계수와 속도계수를 뭐한 거 곱한 게 그게 유량계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죠. 유량계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Q는 AV 적용하시면 되고요. 유량계수가 문제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 식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아시겠죠? 유량계수가 안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유량계수 나오면 이거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앞에다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유량 및 유량계수에서 자, 유량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Q는 AV.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가 자, 유량의 단위가 뭐냐면 이것도 자주 나올 건데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아시겠죠? 초당 지나간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유량. 초당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유량.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유량인데 벤추리미터예요. 벤추리미터. 자, 보시면 벤추리미터를 이용해서 자, 유량을 측정하는 이제 그러한 식이 나오는데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자, 벤추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게 100원 이렇게 있어요. 자, 굵기가 일정한 이런 배관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여기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기다가 관 있죠, 관. 여기를 배관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 굵기가 일정한 관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관을 줄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벤추리미터예요, 벤추리미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관이 이렇게 가다가 줄어드는 관 있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이 벤추리미터를 이용해서 유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를 설치해 주냐? 여기다 바로 U자관. 자, 여기다 U자관을 이렇게 설치해 줘야 돼요. U자관. 이렇게 U자관을 설치해 줍니다. 이게 바로 벤추리미터입니다. 벤추리미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U자관 안에는 뭐를 채워주냐면 바로 수은을 채워줘요. 수은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은을 요만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줘요. 자, 수치를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넓은 좀 넓은 단면이 넓은 관의 직경을 자, D1이라 하고요. D1. 그리고 좁아진 관. 여기 좁아졌잖아요. 이 좁아진 관의 직경을 자, D2라고 하고요. D2. 그리고 이 배관에는 지금 뭐가 흐르는 거예요? 뭐가 흘러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여기는 비중량 감마 오메가 되는 겁니다. 감마 W 물의 비중량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물이 흐르냐면 Q만큼의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Q만큼의 물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수은이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바로 어떤 비중량? 감마 S라고 할게요. 수은의 비중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수은의 높이차. 여기 이제 높이, 자, 올라간 높이 차예요. 높이 차를 R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벤추리미터에서 자,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유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어떻게 구하냐? 유량 Q는 바로 C. 자, C가 뭐예요? C가 바로 유량 계수예요. 유량 계수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A1분의 A2의 자, 제곱분의 A2. 그러니까 A2는 여기 좁은 관의 면적이고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관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면적. A1분의 A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자, G 곱하기 2G 곱하기 R. 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죠. 요 높이차, 요 R에다가 바로 감마 W분의 자,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W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벤추리미터를 이용해서 유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A1분의 A2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A1이라는 값은 뭐냐?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2라는 값은 여기 단면적이니까 직경이 D2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A1분의 A2 있죠? 자, A1분의 A2 해보세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4분의 파이 약분되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A1분의 A2가 얼마냐? A1분의 A2 자체가 D1분의 D2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4분의 파이 없애주면 그럼 결국 여기서 A1분의 A2의 제곱 대신에 이거 대신에 잘 보세요. 이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이거 대신에 D1분의 D2의 4제곱을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1분의 A2가 D1분의 D2의 제곱이니까 그걸 또 제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제곱? 4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단면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직경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물탱크에서의 자, 유량입니다. 물탱크. 자, 물탱크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탱크 안에 자, 보세요. 이게 물탱크예요. 자, 이 물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 물탱크에다가 자, 위쪽에서는 물을 자,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물을 빼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물을 이쪽으로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탱크에 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물이 이렇게 있겠죠. 물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물을 동시에 빼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때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탱크에 있는 물 있죠. 탱크 내에 자, 유량의 증가. 자, 증가하는 자, 유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유량. 증가하는 유량을.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보세요. 만약에 물을 갖다가 여기서 100리터만큼의 물을 넣었어요. 초당.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당. 분당? 네, 분당. 자, 분당 100리터만큼 물을 넣었어요.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로. 근데 물을 빼주는 거는 40리터만큼 뺀대요. 분당.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탱크 내에 증가되는 유량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0을 넣는데 40을 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탱크에 물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요. 왜? 그러니까 투입하는 물의 양이 물의 속도가 나가는 물의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물의 양은 점점 증가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증가하는 게 뭐냐? 자, 탱크 내에 증가하는 유량은 바로 유입되는 유량에서 뭘 빼주면 돼요? 바로 배출되는 거, 토출 유량. 예, 토출되는 유량을 빼주면 탱크 내에 증가하는 유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죠?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 빼주면 그게 탱크 내에 증가하는 유량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화용수의 사용시간이에요. 소화용수의 사용시간.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만약에 소방차 있죠. 소방차에 그 물탱크에 물이 얼마큼 있는데 자, 토출하는 그 속도가 나왔을 때 시간이 얼마큼 지나야 탱크 그 소방차에 있는 물이 몇 분이 지났을 때 다 나올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용수의 사용 시간을 물어봤는데 그건 뭐냐? 사용 시간은 바로 Q분의 자, V가 돼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거는 토출 유량이고요. V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화 용수가 들어있는 탱크 안에 있는 물의 최적인 겁니다. 이거를 보세요. 단위를 보시면 자, 토출 유량의 단위가 뭐예요? 토출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세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화 용수의 양은 부피니까 뭐가 돼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결국 시간은 세크라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예를 들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만약에 소방차 물탱크 안에 1000리터의 물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1000리터의 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그 소방 호스에서 이제 물을 이제 뿌리겠죠, 그죠? 물을 뿌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당 200리터, 자, 분당 200리터의 물을 이렇게 뿜고 있대요. 그러면은 소방차 안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이 다 소진되려면은 몇 분이 걸리겠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방 탱크 안에 있는 물의 양을 토출 유량으로 뭐 해주면 나눠주면 시간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얼마 나오겠어요? 몇 분? 5분. 1분당 200리터씩 뿌리니까 그 5분 만에 다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용수의 사용 시간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용수의 사용 시간은 자, 토출 유량분의 물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공식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노즐이에요. 노즐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이렇게 나오는 입구예요. 자 노즐이 주어졌을 때의 방사량이죠. 노즐. 자 노즐에서의 방사량입니다. 방사량. 노즐에서의 방사량이에요. 자 얼마냐? Q는 2.086 곱하기 자 D 제곱 루트 P가 됩니다. 이거는 노즐에서의 방사량이에요. Q는 얼마다? 2.086 곱하기 D제곱 루트 P다. 그래서 이 노즐에서의 그 방사량 있죠? 방사량의 단위가 뭐냐면 바로 리터 퍼 미닛이에요. LPM. 요게 LPM이에요. LPM. 리터 퍼 미닛. 분당 몇 리터를 방사하느냐. 이게 바로 방사량인데 자 여기서 2.086 곱하기 자 D라고 하는 건 뭐예요? D는 노즐의 구경이에요. 노즐의 구경, 직경.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노즐의 구경 단위가 밀리미터고요. 그 다음에 P의 값. 여기서 P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방수압입니다. 방사 압력.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노즐에서 방사하냐. 그거에 따라서 방사량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노즐의 구경이 뭐일수록 클수록 그리고 방사 압력이 클수록 방사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방사 압력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노즐에서의 방사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소방차의 방사량이에요. 방수량. 소방차의 방수량입니다. 방사량 똑같은 얘기야. 방수량. 자, 여기는 얼마냐? 자, 식이 거의 비슷해요. 소방차에서의 방수량 Q는 얼마 곱하냐? 0.6597 곱합니다. 0.6597 곱하기 D제곱 루트 P. 이게 바로 소방차에서의 방수량입니다. 소방차. 그래서 0.6597 곱하기 자 D는 어떻게 돼요? 소방차에서의 뭐예요? 관경, 노즐 구경 똑같아요. 그리고 P라는 값은 바로 방사 압력입니다. 방수 압력.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 팩터. K 팩터라는 게 뭐냐? K 팩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유량 계수예요. 유량 계수가 주어질 때 자, 유량계수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바로 방사량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방사량 Q는 K 곱하기 루트 CP예요. CP. 그러니까 유량계수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방사 압력입니다.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바로 방수량을 구할 때 바로 이 공식을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K 팩터가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해도 방수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냐? 마지막으로, 자, 수력 반경과, 그리고 수력 직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직경.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그란, 자, 단면이 동그란 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동그란 단면이 원 모양인 배관에 자,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 우리 얼마로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직경. 여기 D였죠? D. 그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자, 덕트 같은 것처럼 사각 덕트 같은 것처럼 단면이 원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자, 덕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단면이 원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경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단면이 원이 아닌 경우에 바로 수력 직경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수력 직경인데 이 단면이 있죠. 단면이 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직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잘 보세요. 자, 관의 단면이에요. 관의 단면. 자, 관의 단면이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원의 직경에 가깝다고요. 맞죠? 이것보다는. 그래서 수력 직경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수력 직경. 그럼 먼저 자, 수력 반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력 반경. 자,
자, 이쪽에 할까요? 자, 수력 반경은 자,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바로 P분의 A라고 하는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값은 뭐냐? P라고 하는 값은 이 유체가 접하고 있는 선이에요, 선의 길이. 그러면 지금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A. 자, A인 이런 정사각형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유체가 접하고 있는 그 선의 길이 얼마예요? 유체가 접하고 있는 선의 길이는 몇 A가 되는 거죠? 4A. A. 그죠? 이건 뭐라고요? 유체가 접하고 있는 선의 길이다. 그래서 4A가 되는 거예요. 4A. 자, 그거 분해. 요 A라는 값은 이 유체가 지나가는 이 단면의 면적이에요. 면적 얼마예요? A제곱이죠? 그죠? A제곱이에요. A제곱. 그럼 얼마예요? 약 계산해주면 4분의 A가 바로 수력 반경입니다. 수력 반경. 그러면 수력 직경은 뭐냐? 자, 수력 직경 DH는 바로 수력 반경의 몇 배냐면 4배예요. 아시겠죠? 수력 반경의 4배예요. 수력 직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력 직경이에요. 직경. 요 직경이 얼마가 되는지. 그죠? 우리 계산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자, 수력 반경이 4분의 A니까 4 곱하기 4분의 A를 해주면 바로 A라는 값이 수력 직경인 겁니다. 수력 직경.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사각형이 됐든 이렇게 뭐 이 몇각형 이게 팔각형이 됐든 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력 직경이에요. 수력 직경. 아시겠죠? 수력 직경. 이렇게 해서 수력 반경과 그리고 수력 직경 알아봤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자, 이중관으로 되어 있을 때 관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이중관 사이로 어디로? 이중관 사이예요. 자, 여기 사이로 유체가 흐를 때예요. 이 사이로 유체가 흐를 때는 그럼 직경이 얼마냐?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말이죠. 그죠? 요 가운데로 안 지나간다고요. 여기로만 지금 유체가 지나간다고요. 그때는 자, 수력 직경이 얼마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자, D라고 하고요. 대문자 D.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경을 소문자 D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에서 이중관 요 사이에서 유체가 흐를 때는 바로 수력 직경이 뭐가 되냐? 수력 직경은 D 마이너스 스몰 d가 돼요. 이렇게 해서 직경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력 반경 및 수력 직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